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독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식은요, 정말 우리 주변 분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길 위에 숨어있는 위험이죠. 바로 분홍색 맨홀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그냥 좀 색깔 있는 맨홀인가 싶은데 자칫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이른바 조화 맨홀. 이게 왜 위험한 건지 또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 조화 맨홀 혹은 칼라 맨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그때쯤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됐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칙칙한 철제 맨홀보다 보기 좋다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훨씬 쌌거든요. 아, 가격이요? 얼마나 쌌는데요? 철제 뚜껑보다 한 5배. 그 정도 저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들여온 것들이고요. 재질은 콘크리트랑 인조석을 섞은 거예요. 근데 이 비용 절감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 문제로 좀 돌아오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설치된 지 벌써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부식돼서 약해진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도 그 JTBC 취재 영상 봤는데 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뚜껑에 금이 가 있고 심지어 손가락이 쑥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난 곳도 있고 손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푹 꺼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니까 정말 아찔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콘크리트라는 재질 자체가 철보다는 당연히 내구성이 약하고요. 두께도 보면 한 2.5에서 5cm 정도. 꽤 얇아요. 심지어는 그 안에 철근 보강 없이 그냥 콘크리트로만 만들어진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스쿠터나 킥보드 같은 충격, 또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가스, 이런 것들이 내부 부식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도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부산에서 길 가던 분이 이 조화 맨홀 밟았다가 뚜껑이 그냥 푹 꺼지면서 다리가 빠지는 사고도 있었고, 경기 연천, 광주, 수원, 춘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겉만 봐서는 속 상태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겉과 속이 다르다. 네. 예를 들어 수원 장안구청에서 교체한 맨홀 3개를 비교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겉보기엔 3개가 다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뒤집어 보니까 하나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다른 하나는 부식이 꽤 진행됐고 나머지 하나는 콘크리트가 거의 다 떨어져 나가서 구멍이 보이고 철근이 녹슬어서 이건 무게를 지탱하기 어려운 아주 심각한 상태였던 거죠. 와, 그 정도로 심각한 맨홀에 콘크리트 강도가 고작 10메가파스칼이었다고요? 네. 10이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 정도면 사실 언제 부서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분조차 아이들한테 이런 맨홀은 꼭 피해서 다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네요. 네. 특히 여름철 장마 기간 있잖아요. 이때는 비가 자주 오니까 부식이 더 빨라질 수 있고요. 또 겨울에는 그 제설 작업할 때 뿌리는 염화칼슘, 이것도 부식을 아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좀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수원처럼 좀 튼튼한 국산 주철 맨홀로 교체하는 곳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콘크리트 맨홀 1만 5천 개를 전수조사해서 전부 철제 뚜껑으로 바꾼다고 하고, 부산시도 위험한 맨홀 1만 6천여 개는 교체를 완료했다고요. 네,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자체별로 대응 속도나 역량 차이가 좀 큽니다. 인천의 한 구청 같은 경우는 아직 교체 일정도 못 잡았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고요. 더 큰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런 조화 맨홀이 총 몇 개나 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는 겁니다. 통계도 없다고요. 네, 파악이 안 된 거죠. 결국은 예산 부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이게 참 어렵네요. 근데 사실 이 분홍 매널 아니더라도 장마철 같은 때는 일반 철제 매널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비가 엄청 많이 오면 하수가 역류해서 매널 뚜껑이 열리거나 밀려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2022년에 강남역 침수 사고 크게 났었잖아요. 그 이후로 환경부에서 맨홀 아래에다가 그물망처럼 생긴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아, 그물망 같은 거요? 네, 뚜껑이 만약에 열리거나 유실되더라도 사람이 그 밑으로 빠지는 걸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이게 45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 설치는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설치율이 대부분 지역에서 아직 5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절반도 안 된다고요? 의무화 됐는데도요? 그렇죠.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걸 유지관리 차원의 설치로 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안전인프라 구축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실험 영상을 보니까 폭우로 물이 무릎까지 찼을 때 맨홀 구멍이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마네킹을 떨어뜨리니까 정말 순식간에 한 3초 만에 사라져버리던데 실제 사고 희생자분들도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니 정말 무섭습니다. 네,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결국 지금 당장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건 이겁니다. 길을 걸으실 때 분홍색 맨홀 또는 주변 보도블럭이랑 색깔이 비슷한 맨홀 있잖아요. 이 조화 맨홀은 가급적, 아니 그냥 절대 밟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피하세요. 아, 네. 절대 밟지 말자. 특히 아이들이나 어르신들께는 이 위험성을 꼭 알려드려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길 가다가 눈에 띄게 좀 파손됐거나 부식이 심해 보이는 맨홀을 발견하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바로 해당 지자체에 안전신문고 앱이나 전화로 신고해서 교체를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정말 중요해요. 네. 신고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또 장마철 침수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우로 도로가 침수됐을 때는 당연히 가급적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부득이하게 걸어야 한다면 우산이나 긴 막대기 같은 걸로 바닥을 좀 짚어가면서 확인하면서 천천히 이동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물 밑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길 위에 숨겨진 시한폭탄, 분홍색 조화 맨홀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겉보기와는 정말 다르다는 점, 속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내용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그냥 밟지 않는 겁니다. 네. 시민들의 이런 주의와 또 적극적인 신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역시 지자체가 이런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급하겠죠. 예산 문제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사회 전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숨어있는 위험까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